치실을 치아 사이로 넣은 다음 톱질하듯이 치아면을 닦는다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과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고 잇몸염증과 치주염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원 대표원장 최민호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방문을 앞두고 내 잇몸이 건강한지 미리 체크해두면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데요. 잇몸 건강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잇몸 색깔 체크를 좀 해봐야 합니다. 본인이 거울을 보고 잇몸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잇몸은 연한 핑크빛입니다. 빨갛거나 어두운 색이면 잇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평소 양치하거나 치실을 사용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잇몸 염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잇몸이 부었거나 눌렀을 때 아프다면 염증이나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하고 치아 경계부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누런 액 같은 게 나오면 치주염 100%입니다. 세 번째는 구취를 통해 잇몸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평소보다 심한 냄새가 난다면 잇몸 건강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가끔 본인의 입냄새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화장지를 한 입에 대고 한번 싹 불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역겨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치아가 지탱이 어려워서 치아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치아를 살짝 움직여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요소가 많다면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언급했던 내용보다 사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잇몸 색깔은 핑크색인데 자주 피곤할 때나 아주 작은 자극에도 피가 조금씩 난다. 아니면 구내염이나 입안에 노란색 파인 궤양같이 보이는 게 눈에 띈다든지, 아니면 뺨 안쪽 볼이나 잇몸에 하얀 선, 그 백태라고 그러는데 하얀 선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묻지도 따지 말고 무조건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가서 꼭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이 잇몸이 안 좋다고 오시는 경우 보통 본인이 생각하는 상태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꼭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보십시오. 앞서 자가 진단으로 잇몸 건강을 체크해 보았는데요. 치과를 방문하기 전에 잇몸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치질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신이 올바르게 양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방법으로 양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양치법은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오히려 구강 건강을 해칠 수 있고요. 치주염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의 양치법을 한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꼭 교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양치법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45 각도로 기울여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를 꼼꼼히 닦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렵죠? 다시 쉽게 말하면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작은 홈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치연열구라고 합니다. 이 홈에 세균과 치석이 쉽게 쌓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이 칫솔모가 그 홈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잇몸이 따끔따끔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진동을 주면서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따끔한 느낌이 있어야 제대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따끔한 느낌이 안 난다면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넣은 상태로 약간 문질씩 닦지 말고 가볍게 오늘 그러듯이 하나씩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세게 옆으로 빡빡 닦으면 잇몸에 자극을 주고 잇몸에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양치질을 하루 두세 번 하는데 양치질을 화장실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하는데, 근데 저도 해보면 단점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닦다 보면 빨리 후다닥 닦고 나가고 싶어요. 이러면 양치질 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 땐 치약을 아주 조금만 짜고요. 거실에서 TV나 다른 걸 보면서 양치질 하다가 또 침이 나오면 컵에 뱉어가면서 하시면 지겹지도 않고 충분한 시간 동안 양치질 할 수 있습니다. 또 치약량이 많다고 해서 양치질 잘 되거나 그런 거 아니니 충분히 시간만 준다면 좋은 양치질이 되겠습니다. 입술질을 정성스럽게 한다 해도 치아와 잇몸 사이의 좁은 공간을 완벽하게 닦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잇몸과 치아 사이에는 칫솔을 잘 안 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치석이 정말 쌓이기 쉽습니다. 이때 치식을 사용하면 칫솔로 닦기 어려운 공간들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치실을 치아 사이로 넣은 다음 톱질하듯이 치아면을 닦는다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과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고 잇몸염증과 치주염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아 사이 공간이 크거나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는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을 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되려 치실을 씀으로써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 마지막 단계 디저트. 그 디저트는 디저트가 아닙니다. 이 디저트는 구강청결제입니다. 구강청결제는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입안의 세균을 줄여주고 구취도 예방할 수 있으며 치아와 잇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균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결제는 사용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세균을 제거하고 치석 생성에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강청결제를 자주 사용하면 또 안 좋은 부작용도 있으니 꼭 용법 및 용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강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스케일링입니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내버려 둘 경우 치정과 같은 치주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꼭 필수적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본인은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나? 이 정도로 의심이 되는 경우는 꽤 많아요. 양치질도 일종의 본인의 습관이기 때문에 양치질 방법을 제대로 익혀서 습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과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통해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초기에 문제를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과 방문은 단순히 검진하고 치아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습관입니다. 잇몸 건강이 안 좋아지면 치아의 씹는 기능도 안 좋아집니다. 곧 이건 우리의 몸 전신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잇몸 건강을 위해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또 정확한 진단 상태를 원하신다면 저희 안양원 치과로 들려서 정밀하게 진단하여 구강검진을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은 잇몸 건강 자가 진단 테스트와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원 치과의원 대표원장 최민호였습니다.